친구들 안녕하세요. 탐나는 읽기, 신나는 쓰기의 토리 선생님입니다. 우리 해나, 해솔, 한경이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잘 찾았겠죠? 우리 친구들도 궁금한 내용 잘 검색해 보나요? 선생님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컴퓨터에 인터넷을 통해서 잘 찾아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필요한 정보를 찾으려고 컴퓨터 앞에 앉은 건 아니에요.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등교하는 대신 원격 수업으로 바뀐 날이거든요. 자, 이렇게 사정이 생겨 원격 수업으로 바뀐 날엔 당황하지 않고 온라인 교실에 잘 접속할 수 있나요? 아직도 어른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선생님과 이 인터넷을 접속하는 방법, 또 궁금한 내용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방법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각, 청각과 함께 구성된 콘텐츠인 영상을 함께 읽어보는 것도 공부해 볼게요. 아이들이 접속하기 전에 나부터 로그인 해야겠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화면 읽기입니다. 화면 읽기요? 우리 읽기 쓰기 시간에 왜 화면 읽기를 배우는지 의아해하는 친구들 있나요? 자, 우리 지금까지 어떤 것을 배워왔나요? 중심 생각 찾기, 비판하며 읽기, 설명하는 글, 주장하는 글쓰기 등을 통해 우리는 읽고 쓰는 능력인 문해력을 길러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바로 이 매체 읽기라는 것을 통해 문해력을 또 기르려고 하는데요. 매체란 무엇일까요? 인터넷, 동영상, 글, 광고 등과 같이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매체가 있는데요. 그중 인터넷은 우리 생활 아주 가까이에 있는 매체랍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을 단순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읽어보고 또 그 안에 담긴 정보도 찾아보고 인터넷을 통해 소통하는 것을 함께 배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인터넷 화면을 보고 읽는 연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니까 나 이 화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나요? 바로 이 화면은 여러분이 원격 수업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누리집 이학습터입니다. 이 이학습터의 화면을 보고 어떤 정보가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원격 수업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도 찾을 수 있고 또 선생님이 주시는 원격 수업 과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화면에서 우리가 먼저 누리집에 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이 학습터라는 누리집에 들어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우리 검색창에 바로 이 학습터라는 키워드를 넣어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클릭한 다음 내가 속한 초중학교 교육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온 다음 그리고 나서 이 화면을 보면 여기엔 참 많은 정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온라인 학습 꾸러미가 있는 이 부분을 볼까요? 초등 자율학습, 중등 자율학습, 문제풀기 부분이 보이죠? 초등 자율학습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초등학생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을 것이고 중등 자율학습은 중학생용이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 단어를 보고 어떤 내용이 있을 것인지를 추론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하단에 있는 추천 서비스를 한번 볼까요? 추천 서비스에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먼저 초등 기초 국어, 초등 기초 수학 이 두 가지가 보입니다. 자, 여기 그림도 재미있을 것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아래에 있는 낱말을 더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 놀이학습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이걸 통해 우리는 이 버튼을 누르면 국어, 수학과 관련된 기초 학습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중학평가 비법 영상도 볼까요? 여기는 사회, 수학, 과학, 교과와 관련된 중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평가 비법으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디지털 교과서는 무엇일까요?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인데 이렇게 인터넷 화면으로 디지털로 보여주는 것을 뜻하죠. 집에서 갑자기 교과서가 없는데 교과서가 필요하다면 바로 여기 있는 디지털 교과서에 들어가서 교과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눌러볼게요. 디지털 교과서를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어서 로그인을 하라고 하네요. 그럼 아까 이전의 화면으로 돌아가서 어차피 우리는 온라인 교실을 이용하기 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 자, 그럼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면 자, 이렇게 하면 출석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속한 교실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주신 과제나 또는 원격 수업에 참여하고 또는 실시간 화상 수업에도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렇게 인터넷 화면을 보고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함께 꼼꼼히 읽어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어떤 화면이 나와도 정보를 잘 추론해서 읽어낼 수 있겠죠? 그럼 배운 내용으로 문제도 풀어봐요. 화면 읽기에서 배운 내용으로 함께 4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소율이는 교정부호를 사용하여 독서 감상문을 고쳐 쓰려고 합니다. 소율이가 시청하면 도움이 될 영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자, 우리 이 학습터에서는 흥미유발 영상 자료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들어가서 소율이가 이런 화면을 마주했네요. 자, 이때 소율이가 필요한 정보를 보려면 어떤 곳에서 알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아마존을 살려주세요. 이 영상일까요? 여기 있는 제목 아래에 더 자세한 정보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마존을 살려주세요는 숲에 관련된 다양한 생각과 숲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교정부호, 고쳐쓰기를 할 때 사용하는 교정부호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죠. 두 번째, 글쓴이에게 마음 전하기일까요? 글쓴이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은 책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영상인데요. 이것도 책을 고쳐 쓰는 교정부호에 대한 것과는 거리가 멀겠네요. 세 번째, 나를 짜증 보스로 만드는 것들. 이건 어떤 영상일까요? 공원 산책 중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 여러 사례를 제시하여 우리 주변의 문제를 찾아보도록 하는 영상인데요. 이것도 소율이가 찾는 정보는 아니네요. 네 번째, 교정부호 짝찾기 게임. 교정부호라는 낱말이 들어있어요. 왠지 이것이 정답일 것 같은데요. 끝까지 우리 설명을 잘 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교정부호와 잘못된 문장을 제시하여 적절한 교정부호를 사용해 문장을 고쳐보는 내용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소율이는 이 4가지 영상 중 어떤 것을 누르면 정보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1번, 2번 아니고 바로 4번 교정부호 짝찾기 게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5번이에요. 사회 시간에 숲이 필요한 이유를 학습하려 합니다. 사회 시간에 시청하면 도움이 될 영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일까요? 우리 숲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내용으로 이 영상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것이었죠? 그래요. 바로 숲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아마존을 살려주세요 라는 첫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어떤가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우리 화면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네요. 자, 그럼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인터넷 화면에 접속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알맞은 검색어로 필요한 것을 찾고 로그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화면 읽기를 통해 정보를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영상 읽기입니다. 이번엔 영상을 함께 잘 읽어볼 텐데요. 이 영상을 우리 친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보고 오면 선생님과 이야기하기 더 좋습니다. 자, 우리가 영상을 볼 땐 어떤 것에 집중하며 보아야 할까요? 영상에는 소리나 자막 같은 다양한 정보가 많은데요. 이 정보가 어떤 것을 알려주는지에 집중하면서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영상을 볼까요? 바로 제주 지역에서 옛날 옛적부터 전해 내려오는 설화, 그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시청할까요? 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검은 치마를 입은 용궁공주, 그리고 붉은 치마를 입은 명진국 공주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삼승할망이라고 서로 우기고 있네요. 둘 다 삼승할망이 무척 되고 싶은가 봐요. 삼승할망이야! 내게라? 이건 또 무슨 말이올까? 두 공주의 표정은 어떠한가요? 눈썹이 위로 올라간 걸 보니 화가 난 마음이네요. 또 머리 부분에 화가 났을 때 쓰는 표시도 보입니다. 자, 이렇게 두 공주는 서로가 삼승할망이라며 계속 싸우는데요. 결국 도움을 요청합니다. 바로 하늘의 옥황상제에게 누가 삼승할망인지 가려달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 옥황상제님은 현명한 판단을 내리셨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계속해서 다음 장면 볼게요. 봐도 모르켜. 삼승할망은 혼착 손엔 번성꽃을, 또난 손엔 환생꽃을 들렀죠. 그걸 배워주민 알아질 것 닮은디. 거싸, 너미 간단하지. 어떠하고 나 정신보라게. 고세 도투모 꽃돌 일러본 것 글마마시. 누리야, 번성꽃은 뭐고 환생꽃은 뭐야? 번성꽃은 봄에 만발하는 꽃만이 아이들 태어나게 해주는 꽃이고, 환생꽃은 또시 인간 시상에 노려고정하는 영혼을 아이로 만들어주는 꽃이라. 삼승할망만 다룰 수 있인 보물. 그럼 우리 번성꽃과 환생꽃의 의미를 다시 되짚어 볼게요. 번성꽃은 봄에 만발하는 꽃처럼 아이들을 태어나게 해주는 꽃이었어요. 환생꽃은 다시 인간 세상에 내려오고자 하는 영혼을 아이로 만들어주는 꽃이고요. 삼승할망만이 다룰 수 있는 보물이에요. 이것을 통해 삼승할망은 아이가 태어나게 점지해주고 산모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결국 삼승할망은 이 꽃을 잘 가꾸는 공주가 된답니다. 그 공주는 누구인지 영상을 통해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지금 두 공주가 꽃 가꾸기 내기를 하고 있는데요. 꽃을 가꾸는데 성공한 공주는 지금 누구인가요? 맞아요. 붉은 치마의 명진국 공주였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꽃을 피우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왜냐하면 꽃을 피우는 걸 성공했을 때 나오는 음악 소리가 정말 흥겨웠거든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영상에서 이 음악을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도 알 수 있고 인물의 마음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승할망은 결국 붉은 치마의 명진국 공주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자, 그 이후에 또 어떤 이야기로 흘러가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친구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보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삼승할망 영상을 통해서 배운 내용으로 남은 문제들을 풀어볼까요? 앞서 본 영상으로 다음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인물이 드러나도록 위 영상의 제목을 만들어 써봅시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살폈던 영상의 내용을 잘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이 문장도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옛날에 동해 용궁에 부모 말을 안 듣는 딸이 살았다.
용왕은 버릇없는 딸이 많이 걱정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용왕은 사람들 사는 세상에 삼신할머니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앞서 본 영상과 이 글의 내용을 함께 생각해보면 어떤 인물이 관련이 제일 깊을까요? 그렇죠. 바로 이 세상에 삼신할머니가 없다 할 때 삼신할머니인데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영상의 제목을 간단하게 삼신할머니라고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삼신할머니가 누구인지 가려보는 내용이었으니까 삼신할머니 가리기 또는 누가 삼신할머니일까? 라고 물어보는 방법으로 제목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주어로 할머니는 할망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친구들 삼신할망, 삼신할머니라고 적어주어도 모두 정답입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중 삼신할머니가 하는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일까요? 자, 우리 삼신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보물, 그 보물의 의미, 그것을 잘 떠올리며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꽃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삼신할머니는 아이가 태어나게 점지하고 또 아이를 낳는 여자의 출산을 돕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자, 계속해서 3번 볼게요. 지금 우리 영상에서 꽃의 의미를 알고 꽃의 이름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1번, 번성꽃은 어떤 의미를 가진 꽃이었나요? 번성하다. 그러니까 봄에 만발하는 꽃처럼 아이들을 태어나게 해주는 꽃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2번, 환생꽃은 어떤 의미를 가진 꽃이었나요? 환생, 다시 태어나다. 자, 그래서 다시 인간에 내려오고자 하는 영혼을 아이로 만들어주는 꽃이었구나 라는 것에 바르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영상에서 나오는 중요한 내용에 집중, 그리고 잘 기억하면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4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천지왕, 그러니까 옥황상제가 진짜 삼신할머니를 찾아낸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일까요? 우리 옥황상제님 아주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두 공주에게 어떤 것을 한번 해보라고 했죠? 두 꽃을 가꾸어 보고 피어나게 하는 사람이 삼신할머니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으면 동해 용왕에게 물어본 것 아니죠. 노래를 부르고 춤추게 한 것 아니죠. 번성꽃과 환생꽃을 피우겠다? 그렇죠. 바로 3번이 정답이고요. 산모의 출산을 도와주겠다? 아이를 돌보겠다? 이 방법은 가리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우리 5번 문제로 넘어왔어요. 다음 장면을 보고 인물이 처한 상황을 표현한 방법을 함께 찾아봅시다. 우리 영상에서는 인물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해요. 인물을 아래에서 위로 비춘다, 흥겨운 음악을 들려준다, 이야기 속에서 다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 첫 번째 그림은 어떠한가요? 지금 두 공주가 싸우면서 내가 삼신할망이야 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이때 인물은 화가 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나타냈을까요? 그래요. 이렇게 팔짱도 끼고 있고 얼굴 표정도 더 잘 드러나게 나타내는 것이니까 인물을 아래에서 위로 비추고 있구나. 인물이 처한 화가 난 상황을 강조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그림을 볼게요. 자, 이것은 영상에서 나타나는 장면 중 일부분인데요. 영상 속에서 또 책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인물이 처한 상황 중 어떤 것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주인공 하영이라는 여자아이가 제주어가 가득한 설화 나라를 여행하고 있다는 상황을 알려주는 것인데요. 자, 우리는 보고 있고 또 하영이는 그 이야기 속으로 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보기에서 알맞은 방법을 고르면 이야기 속에서 다시 이야기를 들려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림을 볼까요? 이건 씨앗을 심고 꽃을 가꾸는 장면이었는데요. 이 장면 선생님은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이 정말 흥겹고 신났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 공주가 꽃을 가꾸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래서 음악도 신나고 흥겨운 음악이 나오면서 우리 시청자들이 함께 보면서 흐뭇해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흥겨운 음악을 들려준다라고 적고 이 방법은 기쁜 공주의 마음, 그러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도 함께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영상에서 다양한 소리나 자막 등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영상 볼 때 중요한 내용을 꼭 기억하면서 즐겁게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럼 배운 내용 정리할까요? 영상 읽기를 배웠어요. 영상 매체를 보고 제목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영상 속 소리, 자막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난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찾아봐요. 그리고 인물이 처한 상황도 찾을 수 있어요. 와, 오늘도 원격 수업 끝! 와, 우리 원격 수업도 재밌었지만 역시 아이들을 학교에서 만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오늘 원격 수업에서 즐거운 활동을 어떤 걸 해야 하나 고민 좀 했는데요. 선생님들은 이렇게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한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친구들 원격 수업에서 재미있었던 활동 하나 있으면 함께 공유해 주세요. 다음의 주소에서 공유할 수 있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친구들 안녕!